알 듯 모를 듯 쉬운 듯 어려운 보험의 세계.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종합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최연진, 보험재테크 전문가 박준영, 보험교육 전문가 이재호, 종합보험 전문가 이순영. 다른 보험 지침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객 패널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보험사에서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고객들은 소정의 활동비를 받고 보험사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보험사에서는 이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상품 개발 또 영업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평소에 보험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이라면요. 보험사별로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 패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고객 패널로 활동해 보셔도 좋을 것 같죠? 톡톡 보험 설계, 오늘은 마스터스 초이스 전문가의 선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요, 소비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험 전문가들의 꿀팁 가득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마스터스 초이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 박준영 전문가가 준비하셨네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는 바로 당뇨 유병자를 위한 보험가입 꿀팁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뭐 10명 중에 1명은 당뇨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많은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질병이 바로 당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 2016년도 통계를 보더라도 인슐린을 의존해야 되는 1형 당뇨병 환자, 그다음에 인슐린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2형 당뇨병 환자 총 합쳐서 약 4억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 확진을 받으신 분이 약 332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일반인에 비해서 혈당량이 좀 높은 고혈당에 해당되고 예비 당뇨 환자라고 이제 규정 짓는 집단까지 합치게 되면은 5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당뇨 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당뇨병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계절이 바로 요즘 같은 여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찜통 더위라고 해도 좋을 만큼 더운 여름인데요. 저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입고 왔죠. 네. 네, 그런 이제 이 여름에 있어서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뇨병 하면은 이제 항상 이 합병증이 이제 무서운 부분이죠. 맞아요. 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우리가 당뇨병성 족부병증이라는 이제 질환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당뇨발이라고 하는데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이제 그 열이 닿는 것이 굉장히 취약한 이제 질병이기 때문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당뇨 유병자들이 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관련 보험에 있어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들을 위한 보험가입 꿀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합병증 때문에도 힘든 게 당뇨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뇨가 있어도 이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당뇨 유병자를 위한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보험 네.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가입 요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편심사 보험이라고 하죠. 325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요건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 3개월 이내에 이제 입원 수술의 어떤 추가 검사 소견만 없으면 되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없으시면 되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입원 수술만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325 많은 분들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도 낯설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당뇨 유병자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일단 보장 내용도 좀 살펴봐야죠. 가입은 쉬워도 보장 내용이 아쉽다면 이것도 문제일 텐데 당뇨 보험 보장 내용은 어떤 편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편 심사 조건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완화된 조건으로 이제 가입은 쉽게 가능하지만 이제 보장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제 초기에 이제 출시가 됐던 이 당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진단비에 좀 취약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진단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암 진단비가 아예 구성이 어려웠고
그다음에 뭐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가장 이제 보장 범위가 좁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제 주로 보장이 가능하고 이제 뇌경색이 보장되는 뇌졸중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밖에 구성이 되지 않는 소액 구성만 가능해서 당뇨 유병자들이 이제 진단비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진단비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암 진단비 참 중요한데 네. 이 부분 구성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요즘 아무래도 이제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보험사들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출시된 당뇨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암 진단비가 구성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유병자 보험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혈관 질환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이 혈관 질환도 웬만한 유병자 보험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합병증에 대한 이제 대비가 될 것인데 가장 우리가 많이 이제 합병증으로 오는 것이 이제 말기 신부전입니다. 예, 이런 말기 신부전에 대한 진단비 구성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명이라든지 족부 절단과 같은 이제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됐을 때도 고액의 수술비가 또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하면은 이제 우리가 안과 질환으로도 또 많이 합병증이 오는데 녹내장, 백내장, 뭐 황반변성과 같은 이런 3대 안과 질환에 대해서도 수술비가 구성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유병자 보험에서 기존의 유병자 보험에서는 이제 구성이 어려웠던 여러 번 받는 이제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질병 수술비, 뭐 30대 질병 수술비 이런 여러 번 받는 질병 수술비가 또 구성이 가능해서 최초에 좀 아쉬웠던 부분, 자 당뇨 보험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암 진단비가 구성이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구성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술비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당뇨 합병증에 대비해서 좀 든든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는 트렌드로 변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모든 분들 이제 스마트폰 다 들고 네네. 계시는데 당뇨 환자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식단, 그다음에 혈당 이런 맞아요. 것들이죠. 그런 네.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완비가 되어서 그 어떤 보험보다도 이제 당뇨 보험이 정말 트렌드에 좀 발맞춰가는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네요. 초기 당뇨보험에 비해서 진화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확실히 방금 말씀해주신 보장 내용만 들어봐도 좀 든든해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혹시 더 진화한 부분, 더 장점 어떤 것들 네, 있을까요? 더 진한 부분, 네, 또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출시됐던 당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10년 갱신형 네네. 상품이었습니다. 10년 갱신형. 그래서 가입하실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입을 하셨지만 사실은 10년 뒤에 얼마나 오를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초조하게 만들고 좀 걱정을 만드는데 지금 최근에 출시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갱신으로도 이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갱신 같은 경우에도 최대 20년 갱신으로 구성이 가능해서 좀 더 이제 보험료 지출에 있어서 좀 계획적인 보험료 지출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우리 현재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무해지 환급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비싸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이 무해지 환급을 통해서 보험료를 한 20-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죠. 최근에 출시된 이 당뇨 보험도 이 무해지 환급형이 가능해서 유병자 보험은 비싸다라는 어떤 단점을 좀 보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기존에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또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셔서 또는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도요. 이제 간편 심사 조건 이제 325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톡톡 보험 설계 전문가들 통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325, 이 간편 심사보험 가입 조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3개월 내에 의사의 입원, 수술 등 검사 소견 여부 없어야 하고요. 2년 내 수술, 또 5년 내 암 진단 또는 암 치료 여부가 없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25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마스터스 초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순서는 우리 이재호 전문가가 준비하셨네요. 네, 제가 뽑은 마스터스 초이스는 받고 또 받는 보험입니다. 받고 또 받는 보험. 네, 네네. 입에 착착 붙네요. 귀도 좀 솔깃해지고 누구나 원하는 워너비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 반복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보험 중에는 이렇게 내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 한 번 받으면서 사라지는 보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생길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들도 있는데요.
그런 그 반복 보장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이 그런 것들인가요? 네, 뭐 그 네. 반복 보장이 가능한 보험 중에서 대표적이면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보험들은 수술비 보험, 그다음에 입원비 보험,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 보험,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입니다. 아, 그러니까 특약들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술비 특약, 입원비 특약, 질병후유장애 특약. 네,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네.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도 드렸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 3개의 특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수술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우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좀 다릅니다.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1에서 5종 수술비로 대표가 되는데요. 이 1종부터 5종까지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특약이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특정 질병 수술비들도 물론 있지만 그 이외에 앞에 숫자가 붙는 수술비 특약들이 있습니다. 2대 질환 수술비, 7대 질환 수술비, 30대, 40대 이렇게 앞에 숫자가 붙는 특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특약들을 잘 구성하게 되면 작게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비부터 좀 크게는 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일 텐데요. 아, 네.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으로 요 근래 와서는 사실 개두술이나 개용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텐트 삽입술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 보장이 가능한 수술비 특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반복해서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수술비 특약이라는 게 보험료가 진단비에 비해서 무척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계속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렇죠. 오히려 이런 특약을 잘 들어놓는 게 더 보장에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술비 특약 잘 들어놓으면 혈관 질환부터 백내장까지 다양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입원비 특약도 받고 또 받는 거에 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반복 보장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 입원비 특약이 대표적인 이제 반복 보장의 대표 주자인데, 이 일반 입원비나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 이런 특약보다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입원비 특약은 바로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입원비 특약입니다. 아, 일반 입원비는 저희가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오히려 빼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잘 기억을 하고 네. 계신데요. 사실 그 일반 입원비는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혈관 질환 입원비는 보험료가 무척 저렴한데요. 이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들 중에서 장기 환자로 가는 확률이 좀 가장 높은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입원비는 아무래도 가입을 해두시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추천을 드리는 특약들은 보험료 대비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보험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입원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효율성이 뛰어난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원비 특약이라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고 보장이 괜찮다 하는 것이 혈관 질환 입원비 특약인데 이것도 함께 구성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받고 또 받는 보험 오늘 마스터스 초이스로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수술비 특약 얘기했고 이제 네. 입원비 특약 얘기했고 마지막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마지막에 나올 이 특약도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이 반복 보장의 대표 주자죠. 바로 질병 후유 장애 특약입니다. 사실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도 질병 후유 장애, 그다음에 50% 이상 후유 장애, 20% 이상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 질병 후유 장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좀 다른 종류입니다만 신체 장애 특약들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특약은 바로 3% 이상의 질병 후유 장애 특약입니다. 이 3% 이상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보장 범위와 그다음에 반복 보장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고 그 질병에 걸린다면 내가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지 아니면 내가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뭐 대표적인 질환인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암에 걸릴 게 두려워서 암보험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사실 암은 치료를 하게 되면 내가 암 환자가 되고 나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취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면역력도 좀 떨어질 거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암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후유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단비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후유증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받게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 특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암 환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혈관 질환이나 대표적으로 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성인병 질환에 걸린다고 했을 때도 내 보험에서 이 질병이 보장이 되나라고 이렇게 허겁지겁 찾는 게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후유증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서 내가 후유증에 잘 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많은 부분에서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를 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 근데 바꿔 말하면 보험료가 싸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질병 맞습니다. 후유장애 특약은 좀 많이 비싼 편인가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보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보험인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른 특약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높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만기를 얼마만큼 설정을 할지 그리고 이제 가입 금액은 얼마만큼으로 정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좀 받으셔서 이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는 보험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보험 이렇게 또 큰 돈 나가는 특약들은 특히나 더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특약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톡톡 보험 설계 오늘은 이렇게 마스터스 초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이승엽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죠? 네, 네. 제가 뽑은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는 후회 없는 보험의 선택, 태아 때부터입니다. 네. 저희 전문가분들이 사실 항상 하는 말씀이 보험은 가능하면 일찍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했는데 결국 이제 태아 때까지 갔군요.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이 태아 보험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태아 보험이죠. 네, 맞습니다. 이 태아보험 사실 말은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태아보험이 정확히 뭔지 뭘 보장을 해준다는 건지 모르는 분들은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태아보험의 정의부터 좀 듣고 갈까요? 사실 태아 보험이라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어린이 보험이죠.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인 태아 시기에 가입하는 보험을 우리가 그냥 태아 보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리하자면 한 아이가 출생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에다가 아이가 태어난 직후 혹은 태아 시기에 이제 선천성 질환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질환을 보장하기 위한 특약을 이제 추가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요즘은 이 예비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요거이기도 한데요. 또 어떤 분들은 보험을 일찍 준비하는 건 좋은데 아니 뭐 일찍 준비하랬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를 하냐. 애기 태어나서 잘 크는 거 봐가면서 그때그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네. 잘 자라주기만 하면 뭐 기간은 굉장히 길죠.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보험 기간은. 아이가 건강한 시기에 아무 때나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보험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 시기에 혹은 태어난 직후에 선천 질환이나 선천 이상이 만약에 발견되게 된다면 그 아이는 평생토록 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사 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천 질환이 다 치료된 이후에나 가능할 텐데 사실은 선천 질환이 치료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요. 특징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내가 만약에 보험이 준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치료비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내가 내 아이한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인데 저도 이런 상황을 옆에서 접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그 미리미리 이런 보험을 준비를 안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아이한테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혹은 발견되고 나서 그때서야 저한테 지금이라도 보험 가입 안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상상외로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 톡톡 보험 설계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런 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런 일이 참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설령 그 확률이 뭐 1%라고 해도 내 가족, 우리 아이에게 생긴다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태아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입 시기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건 어린이 보험을 좀 일찍 준비한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태아 주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나 혹은 태어난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선천적인 질환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태아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태아 특약은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회사별로 좀 시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는 16주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22주 이전에는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16주가 지나야 되는 거고 손해보험사는 22주 이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16주 이후 22주 이전. 요 사이에가 딱 적기라고 네, 하실 가장 수 좋은 있겠네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16주에서 22주 기억하시고요. 보장 범위와 또 보장 기간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태아보험 보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장 기간은 가능한 한 좀 길게 준비를 하시고요. 100세 만기, 110세 만기 이렇게 그리고 보장 범위는 최대한 좀 넓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제 주변에 예비 부모님들 꽤 많으신데 저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하세요. 태아보험 주변에서 다 준비를 하니까 나도 준비를 하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태아보험 뭐 중요한 거 있어? 뭐 좀 가능한 한 좀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좀 이렇게 좀 대충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콩구멍을 내거든요. 대충 하면 안 돼요, 태아보험. 가능한 한 든든하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가입하고 나면 빼는 건 돼요. 근데 추가는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물론 추가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추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아이가 선천적인 질환이나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든든하게 내가 준비를 해놓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하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산기 특약이나 태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보험료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손보험 같은 경우 아이가 태어난 직후가 가장 비싸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점점 보험료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험료가 줄어들고 나서도 만약에 이제 뭐 보험료가 내가 특별하게 부담이 안 된다면 아이한테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선물로 주면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만기를 그때 가서 좀 줄이셔도 되고 특약 좀 빼셔도 상관없어요. 건강하다면.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보험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때 돼서 내가 좀 추가하고 싶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만기도 좀 가능한 한 길게 그리고 보장 범위도 최대한 든든하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요. 맞아요. 빼고 줄이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없던 특약을 추가하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일찍 준비하는 만큼 든든히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주변에 보면요, 이 태아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뭐 베이비 페어에 갔는데 사은품을 많이 주더라, 아니면 맘카페에서 누가 이렇게 쪽지를 주더라, 뭐 그렇게 해서 준비했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홈쇼핑이나 뭐 산후조리원에서 추천받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보험인 만큼 전문가들과 신중하게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마스터스 초이스 꿀팁이 되는 정보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현진 전문가가 준비하셨죠?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는요. 워터파크 사고
어떻게 보상받을까입니다. 아, 요즘 같은 계절에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여름에 이용자들도 많고요. 여름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겁게 놀러 갔다가 사고 당하면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데 놀러 가서 다치면 크게 다치는 경우 많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네.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 네.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이 있고 항상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방심했다가는 넘어져서 척추라든지 손목이나 발목에 골절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 같은 이런 어트랙션이나 인공 폭포 그리고 인공 서핑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놀이기구 시설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랑 부딪혀서 뭐 타박상을 입거나 아니면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중이 좀 있다 보니까 내려올 때 가속도가 붙어서 착지 지점에서 중심을 잃어서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이 돼요. 네. 예, 그리고 워터파크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이렇게 높아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업장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이 업체가 영업배상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체 측이 이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좀 크게 사고를 당해서 후유장애가 남는 정도로 좀 심하게 다쳤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좀 잘 되나요? 일단 그거는 그 가실 유무를 따지셔야 돼요. 아, 네. 예, 척추 압박 골절이나 십자인대 파열이 됐다거나 아니면 손목 발절이 이제 골절이 되어서 뭐 몇 주간의 핀을 박는 그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얼굴 쪽에 이렇게 추상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이런 효유 장애가 발생이 된다면은 어쨌든 그 업체와의 어떤 그 사고의 연관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과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돼요. 일단은 따져서 업체 측의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치료비뿐만 아니라 후유장애 비용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입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렇게 위자료까지도 청구가 네네.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가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상 책임에서 받는 것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또 보험 가입하고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골절 진단비라든지 상해 수술비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후유장애 특약 이런 것들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거기서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배상 책임이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피해자가 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의 책임이 100%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은 내가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의무를 어느 정도 의무를 지켰는지 이런 것들도 상관관계를 따지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워터파크 내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은 뭐 CCTV라든지 주변의 목격자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사고 난 현장의 사진 그리고 119 구급대원들의 어떤 의무 기록지 같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사고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런 여름 휴가철에 꼭 들어야 할 만한 그런 정보였네요. 즐거운 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혹시나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사고에 대한 보상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스터스 초이스 들어봤는데요. 박준영 전문가님, 당뇨 환자들을 위한 보험 가입 꿀팁 전해주셨고 이재호 전문가가 받고 또 받는 보험 특약들, 꿀팁들도 알려주셨고요. 이승엽 전문가님이 후회 없는 보험의 선택, 태아 때부터 태아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알려주셨고 마지막으로 최현진 전문가님이 워터파크에서 사고 났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톡톡 보험 보고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보고서 준비를 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냉철한 판단과 날카로운 분석, 알기 쉬운 해설로 여러분의 골치 아픈 보험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오늘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나 절약씨. 아이고 어쩜 좋아. 이번 달도 적자다 적자. 속상해. 속상해. 매달 들어가는 돈은 빠듯하고 그래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건 보험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때마침 등장하는 사촌오빠 나신상. 엄마야 신상 오빠. 근데 여기 어쩐 일이고?
저자가 이 오빠가 너그 집 보험 다 들어줬다 아이가. 근데 뭐 매달 보험 때문에 뭐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야, 오빠가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다 아이가. 이럴 때는 완전히 귀신이다 귀신이다 카이. 아 그랬나 오빠야. 아 그런데 요즘 우리 김서방 돈벌이도 안 되고 보험료도 좀 줄여볼까 하는데 뭐 괜찮은 보험 상품 없나? 그러면 이 저해지 무해지 상품으로 한번 가보자. 저해지 무해지 그게 뭔데? 열심히 한참을 설명해 주지만 나절약 씨는 도통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 보면 들면 들수록 머리가 아프다. 아 근데 내가 지금까지 신상 오빠한테 보험 들어준 게 얼만데 이 인간 이거 이번에도 이상한 보험 들고 와서 좋다고 그러는 거 아이가? 전문가님, 이번에는 괜찮을까요? 보통 이 보험 상품 가입은 내 주변 또 친척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설명을 해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뭡니까? 오늘 나온 저해지 또 무해지 이거 상품 뭡니까 이거? 자, 여기에서 이 해지라는 말은 보험 상품을 유지하다가 중도에 해지를 했을 시에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을 줄여서 지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해지라는 말은 중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을 낮게 지급한다는 말이 되고요. 무해지라는 말은 중도에 해지를 했을 시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해지 환급금이 낮거나 전혀 없다고요? 아니 이러면 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보험 아닙니까? 이 나신상 오빠야 나쁘네요. 이런 상품을 나 절약식에 권하다니요. 자, 진정을 하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 상품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구조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가성비가 아주 좋은 상품으로 좋은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해지와 무해지 상품은 일반 상품 대비해서 30%나 월납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또한 납입기간 내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가 있지만 납입기간을 모두 지키게 된다면 일반 상품만큼 혹은 일반 상품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20년 납입의 상품을 계약을 하고 그 납입 기간을 모두 다 성실히 끝내게 되면 일반 상품보다 해지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무조건 많이 받는다 이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납입기간 내에 해지를 했을 때 적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만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납입기간이 끝난 후에는 많거나 혹은 일반 상품과 비슷하게 지급을 하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이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요. 이 잘 모를 경우에 오히려 이 소비자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품이라고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해지, 무해지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에는 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보험회사가 저해지와 이 무해지 상품을 만든 이유는 상품의 가격은 낮추고요. 보장은 높이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저해지와 무해지 상품을 가입할 때에는요, 월납보험료 자체를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적정한 월납보험료에 대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서는 이 납입 면제 기능까지 탑재된 이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들을 선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네. 자, 저해지와 무해지 상품, 이 적정한 월납보험료로 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네요. 자, 그렇다면 월납보험료는 일반 상품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싼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상품 대비해서 한 30% 정도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40세 정도 기준의 남자일 경우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진단비, 또한 여기에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 등을 모두 탑재를 하고도 6만 원에서 혹은 7만 원 정도면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도 이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입할 수가 있다면 이 저해지와 무해지 상품을 가입하셔서 아주 전략적인 구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쁘게 구성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저해지, 무해지 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저렴한 보험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보험 소식을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톡톡 보험 설계 이번 시간은요 시청자분들의 보험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50세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지인의 추천으로 목요일마다 톡톡 보험 설계 잘 시청하고 있는데요. 네. 방송을 보면 볼수록 제가 가입한 보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용기 내어 상담 신청했는데요. 오늘 제 보험에 대해서 톡톡보험 전문가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꾸준히 잘 봐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고민 끝에 전화 주셨다고 한 만큼 저희 전문가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님의 보험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증권을 저희가 이제 미리 잘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보장 내역을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006년에 4월 달에 아재 라이프케어 보험 60세나 80세 만기 월 65,000원, 2009년 7월 평생 보장 안보험 38년 납 38년 만기 월 15,240원, 2014년 1월 당시 인터넷 안보험 15년 납 65세 만기 월 16,700원입니다. 네, 이제 가입하신 순서대로 이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님. 2006년에 이제 가입하신 보험은 이제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 목적으로 이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실손 의료비 보험은 좋은 보험이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가입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실손 의료비 보험 정말 좋은 보험이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내가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구성 내역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내용이 좀 아쉽나요? 네, 이 보험은 시청자님께서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목적으로 준비한 보험은 맞습니다만 그 통합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합보험이라는 건 뭐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운전자 보험, 실손보험까지 모두 다 구성을 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구성했으면 어떨까 하고 좀 이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 현재 구성 내역을 보니까 일단 암 진단비는 완전히 빠져 있고요. 2대 질환이라고 하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현재 각각 그 500만 원 소액으로 좀 보장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2006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2006년이면 그 암 진단비의 범위가 가장 그 발병 확률이 높은 갑상선암까지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반암을 좀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좀 아쉬움이 들고요. 혈관질환 진단비도 금액이 좀 저렴한데 좀 의미 있는 금액으로 구성하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술비 관련된 부분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중대 상해 수술비, 그리고 골절 및 화상 수술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이제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은 그냥 질병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이런 특약들은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쉽고요. 이게 여튼간에 이제 실손보험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거니까 실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표준화 실손 이전 시기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각 보험사별로 다른 약관의 실손보험을 판매를 할 때인데 특징적으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가 5년 갱신이고 만기는 80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점이라고 하면 갱신 주기가 요즘 나온 실손보다는 좀 길죠. 그리고 병원 치료비를 100% 다 지급받으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5년마다 갱신 주기에 갱신폭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점은 요즘 실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면책 기간이라는 게 없는데요.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치료를 했을 경우에 120일에서 150일 정도까지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보험은 사실은 실손보험 목적으로 준비를 하셨지만 실은 통합보험 형태로 통합보험에 실손을 특약 형태로 준비를 하신 네. 상황이시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준비를 하실 거였으면 진단비도 좀 더 든든하게,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도 좀 더 탄탄하게 준비를 애초에 준비하실 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오늘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기 전까지 이 보험이 그냥 실손 의료비 보험만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최대한 저렴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보험료 맞추는 날 설계사가 이렇게 짜주신 것 같네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 보험은 시청자님 일단 의미도 없고요. 보장 내용도 그렇게 없고요. 만기도 되게 사실 짧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딱 그 종합보험이긴 한데 그냥 그 시청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보장 내용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건강하시다면은 월 내는 보험료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갱신도 적게 되고 이런 그 단독 실손보험으로 바꾸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시청자님 지금 올해 50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 보험료는 한 3만 원대 정도 초반이면은 준비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렴한가요? 안 그래도 보험료가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이제 가입하신 암보험을 이제 한번 볼 텐데요. 네. 암 진단비가 일단 1,0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대 질병이라는 뇌출혈 급성이 이제 각각 1,000만 원씩 진단비가 구성되어 있고, 고해감 진단비가 5천만 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입 당시 2009년 이제 당시 시기상 만기가 대부분 이제 80세 만기라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 만기가 조금 짧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요. 추가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납입 기간이 지금 38년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일반 보험이 20년 납인 것에 비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긴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험료가 15,000원이죠. 월 보험료가 15,000원인데 이걸 20년 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장 내용 대비도 사실 보험료가 결코 저렴하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10년을 납입하셨는데 앞으로 납입하실 기간이 28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솔루션을 드리면은 지금 이것을 28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시기보다는 아예 정리를 하셔서 다른 보험의 암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방법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솔루션은 나중에 최근에 가입하신 이제 보험 분석이 다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입 기간이 길긴 길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도 78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전문가님 말씀처럼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이제는 마지막 보험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암보험이 남았는데 15년 남 65세 만기 상품이네요. 이 보험은 어떤가요? 네, 우선 뭐 분석에 앞서서 시청자님 이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아무래도 암 진단비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 배너 광고 보고 우연히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보험료도 부담 없고 해서 무리 없이 유지 중인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저는 그 보험 상담을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이런 그 질문을 하실 때마다 항상 그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입니다. 네네. 사실 이렇게 보험료가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요 정도 돼버리면 사실 증권을 보지 않아도 저희들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 톡톡보험 설계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험료가 10,000원, 20,000원 정도 되면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로 좁혀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장 내용이 별로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장 기간이 굉장히 좀 짧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갱신형 보험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갱신형 보험이다 보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얼마만큼 올라갈지 사실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 선택해야 될 사실 가장 좋은 보험은 무작정 값싼 보험이 아니라요. 사실 이제 보장 내용이 괜찮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효율적인 보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값싼 보험과 저렴한 보험은 다르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한 보험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65세 만기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암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발병률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65세라는 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60세 만기로 5천만 원의 암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는 80세, 70세의 만기로 뭐 3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고 네. 그것보다는 또 100세 만기로 2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 보험료는 조금 낮추고 싶은데 내가 보험금,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좀 놓치기 싫으시니까 좀 만기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만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챙기시고 보장 금액을 좀 줄이시더라도 만기를 늘리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솔루션을 드릴 텐데요.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이 5년 갱신형짜리 실손보험은요. 저렴한 단독 실손보험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 진단비는 지금 현재 만기가 65세에 만기가 되는데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80세에 만기가 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진단비가 각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100세 만기로 암 진단비를 3천만 원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혈관 질환도 기존에 뇌졸중 진단비가 5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가 1,0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정리하시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하시는 거를 100세까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병이나 질병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그리고 3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그리고 특정 질병 입원비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험료를 96,940원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험료는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한 2만 몇천 원 정도가 이렇게 오를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고 있는 현재 보험료보다 조금이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보장 내용은 넓고 그리고 길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만으로 본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솔루션까지 들어봤네요. 시청자님 오늘 저희와 상담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후련해지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나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오늘 사실 상담 네. 시작하면서 내가 가입한 보험 잘못 가입되었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지금보다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보험사와 상품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청자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됐다니까 좀 뿌듯한데요. 그 시청자님께 맞는 이제 보험사와 보험 상품은 나중에 방송 종료 후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전화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톡톡 보험설계입니다.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네네. 근데 요즘 보험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시청자님 보험은 뭐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님이 뭐 살아가는 동안 아프시거나 다쳤을 때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마시라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잖아요. 평소에 시청자님의 가정경제에 위협받지 않는 한도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혹시 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험 가입은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사실 보험이 필요할까 싶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요. 반대로 제 와이프는 보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결혼 전 어릴 때 가입한 보험부터 최근에 나온 신상 보험까지 보험 가입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노후 준비를 보험으로 할 거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나이 들어서 아프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을 거라고 하면서 쇼핑하는 것처럼 보험 가입을 합니다. 이 참 두 분이 다르네요. 네, 그 보험에 대한 생각이 부부임에도 네. 불구하고 두 분이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그럼 보험이 지금 전혀 없으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 단체 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 단체 보험으로 실손 보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암 진단비도 1,000만 원 나오고, 그리고 집사람이 제 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작년에 3대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나오는 보험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나이 들어서 혈관 질환 수술하면 수술비가 500만 원씩 나오는 좋은 보험이라고 하도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3만 원인가 주고 보험을 하나 가입했어요. 근데도 자꾸 진단비가 부족하다고 보험을 더 가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시청자님 혹시 그 배우자님께서 보험에 좀 이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식도암으로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아, 네, 시청자님. 그래서 그런지 올해 들어 보험 가입하자고 더 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 나오는 보험도 있고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진단금 1,000만 원 나오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이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혹시 더 가입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시청자님 그 배우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실손보험 좀 짚어보고 싶은데 그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상해만 보장이 되거나 상해만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시는 직장에서 보장해준 실손보험이 상해만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이라고 한다면 질병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좀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쳐서 입원했을 때는 치료받는 것만 회사에서 그 지원을 해주고 통원 치료나 질병에 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동료가 손가락에 금이 가서 방기스를 했는데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서 회사에서 치료비 지원은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들어줬다는 이 보험, 이 실손보험인 것 같은데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그렇다면은 실손보험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보험에서 네.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실손보험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지금 40대 초반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한 2만 원대면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좋습니다. 실손보험 일단 단독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단비도 아까 뭐 회사에서 암 1,000만 원 되는 거 있어요 하셨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내분께서 3대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하셔서 1,000만 원씩 정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보장 금액이 충분한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좀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그 보장 금액이 충분한지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좀 적정 보장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연봉은 지금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진단금이 연봉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흡연 혹시 하시나요, 시청자님? 네, 안 그래도 아이고, 집사람이 네. 끊으라고 하는데 네.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풀 수 있는 게 담배가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네, 아버지도 정말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 그래서 식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담배 끊으라고 잔소리가 좀 심한 편입니다. 아, 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암이 발병이 됐다. 그러니까 우선 치료를 위해서 일단은 회사 일을 당장 그만두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암이라는 게요. 아무리 뭐 조기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또 병증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제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 방사선 치료라든지 또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를 받는 동안에 아무래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진단비라든지 치료비보다는 이 진단비는 이제 치료비보다는 이제 생활비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연봉을 이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생활비 지출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연봉만큼 좀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좀 가장 합리적인 이제 준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더군다나 그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실손 의료비가 온전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시잖아요. 단체 보험을 통해서는 그 상해 입원 의료비만 보장을 받으시는 상황이신데요. 만약에 실손보험을 보완하지 않으신다면 진단비를 받게 되더라도 그 진단비를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치료비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진단비를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근데 집사람 말대로 진단비를 조금 더 가입해야겠는데, 그럼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니까 암진단금 뭐 5천만 원에 고액암 1억씩 주는 보험들이 있던데요. 네. 네, 그런 상품들은 어떤 건가요? 추천할 만한 상품인가요? 글쎄요. 시청자님 아마 그렇게 5천만 원 1억씩 턱턱 준다고 TV에서 광고하는 상품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또 엄청 싼 거예요. 월 2만 원, 3만 원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갱신형인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전화할 뻔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갱신형일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10년 갱신짜리 암보험이 가장 많을 텐데요. 10년 갱신 암보험은 지금 당장은 보험료가 좀 저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박민설 아나운서 시기도 그렇고,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40세에서 10년 동안 50세까지는 그렇게 암에 대한 위험률이 높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10년 갱신 암보험 100세 만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특징적으로 10년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게 되고요. 이 보험료를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총 보험료로 하면 그렇게 저렴한 보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지금 20년나 100세 만기 보험을 구성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은퇴 시기 전인 60세쯤 해서 보험 납입은 다 끝내놓고 그 이후에는 보장만 받으시면 되니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 단체 보험에서 부족한 실손보험이랑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을 하면 되겠네요. 혹시 좋은 상품 있으면 좀 추천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중이라서 어떤 특정 회사의 특정 네. 상품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은 진단비를 구성을 하실 때 그 암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2대 혈관 질환 진단비도 충분히 구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암에 걸리게 되면은 암 환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병원비의 5%만 본인이 내면 되세요. 그리고 95%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그 나머지 비급여 부분에 대한 그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거기서도 충분히 보상이 돼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치료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중증 질환이나 아니면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은 장기간 간병 상태가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 후유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집안에 방문턱 있잖아요. 이거 없애는 그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에 있는 계단을 다 없애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사 비용이나 아니면 간병비 이런 것들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단비를 구성을 하셔서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하셔야 부대 비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집사람이 잔소리처럼 보험 더 가입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지금 있는 보험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보험을 너무 좋아하는 집사람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전문가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람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 그 혈관 질환 진단비 준비하실 때 이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좀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험에도 범위가 있나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이제 3대 이제 사망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이제 꼽습니다. 그 중에 이제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을 2대 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 막히는 이 뇌경색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머리가 아프고 예를 들어서 뒷골이 땡기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검사를 하게 되면은 뇌혈관이 막히기 전에 약물 치료를 보통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히기 전에 치료가 완료되기 때문에 보통은 뇌졸중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는 이제 부분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뇌졸중 진단의 보상을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이거 뇌졸중 진단비를 내가 받기 위해서 뭐 아플 때까지, 혈관이 막힐 때까지 참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셔서 조금 뇌경색으로 보장을 못 받는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보장 범위를 좀 넓게 준비하시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전체 심장 질환 중에서 한 1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는 협심증이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협심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이 협심증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3대 진단비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보험 추가로 구성을 하실 텐데 가성비 좋은 특약들도 같이 마지막으로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그 배우자님 권유로 수술비 보험 가입했다고 하셨잖아요. 보험료 한 3만 원 정도의 수술비 보험 가입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단비 500만 원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입하신 보험에서 500만 원의 수술비를 보장을 받고 계신 상태세요. 하지만 나중에 시청자님께서 60세가 넘고 70세가 넘고 뭐 80세가 된다면 그때 500만 원은 사실 화폐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500만 원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술비 플랜 보험은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유지를 하신다면 나중에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노후 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잠깐 나왔습니다.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그 3천만 원 한도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실 때마다 이제 600만 원씩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고, 혹시 위암으로 위 전절제술을 하시게 되면 1,500만 원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해서 당뇨 망막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또 1,500만 원 지급이 되게 됩니다. 질병 후유장애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보험이 특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병 후유 장애를 전부 다 보장을 해주기, 반복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을 좀 설득해 보려고 전문가님들한테 상담 신청을 네네. 했는데요. 근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많이 짧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보장이 다 되는 보험을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님 일단 도움 드려서 정말 다행이고요. 저희가 방송이기도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이 다시 전화 드려서 시청자님이 부탁하신 보험 추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맞춰봤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러분들도요 꼼꼼히 잘 들어보시고 내게 맞는 보험 잘 고민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분들은요, 저희 톡톡 보험 설계 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은 끝나지만 이제 방송 끝난 후에 24시간 내내 전문가들과의 연결 가능하니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